네, 우리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농도 표시하는 거를 갖다가 기준으로 우리 이제 푸는 문제 몇 가지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농도를 나타내는 단위 관계 중에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어떤 거라 그랬죠? 미리그램 퍼 큐빅미터와 그 다음에 어떤 거 ppm에 대한 관계를 여러분 자유자재로 변환시킬 수 있으셔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 ppm 그러면 제가 뭐라 그랬죠? 문제상에서 ppm이 나오면 반드시 단위를 만들어 써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지난 시간까지 또 말씀드렸던 거 뭐냐면 우리가 1몰은 표준 상태에 있는 모든 기체 1몰은 22.4리터다. 그 다음에 어떠한 분자에다가 구람 붙인 값이다. 아주 중요한 거라 그랬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접목시켜 갖고 우리 이제 문제 푸는 거를 갖다가 한번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어떤 문제가 들어갈 수 있는 거냐면, 만약에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CO 20ppm은 우리가 몇 미리그램 퍼 메타의 3승인가? 요거 한번 풀어볼까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푸는 유형의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먼저 어떤 거라고요? 물어보는 단위를 써라. 그래서 물어보는 단위가 우리가 X 해놓고 미리그램, 그쵸? 퍼 큐빅미터 는 해놓고, 그 다음에 등호 이렇게 해놓고 20ppm이라 그랬는데 잘 여러분들 생각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항상 문제상에서 ppm이 나왔다면 단위를 만들어 쓰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CO는 일산화탄소 기체를 말하는 거니까 이 ppm에 대한 단위를 뭐라고 써야 된다? 그쵸? 밀리리터 퍼 큐빅미터 써야 된다. 따라서 어떻게 써야 돼요? 20 밀리리터 퍼 큐빅미터 이렇게 써놓고 분모 분자 이렇게 나눠 놓는다 그랬습니다. 맞나요? 네, 됐어요. 그러면 내가 이제 기준을 보는 겁니다. 이 등호를 기준으로 해서 좌변과 우변을 비교해야 되는 건데, 좌변에 있는 분모항, 우변에 있는 분모항 어때요? 같죠? 그럼 신경 안 써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분자에 있는 미리리터와 여기 좌변에 있는 미리그램 보시면 바꿔야 됩니다. 틀리잖아요. 그쵸? 미리리터를 미리그램으로 환산해줘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셔야지. 그러면 여기에 미리리터가 있으니까 이걸 지워주고 싶어요. 그쵸? 그럼 여기에 어떤 미리리터를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어떤 미리그램을 쓸 거잖아요. 그래서 얘랑 같은 게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야지. 맞죠? 같은 게 뭐가 있을까? 예. 그러면 부피 단위와 질량 단위가 같은 거를 갖다가 찾아보면 우리가 어떤 게 생각나셔야 돼요? CO, 일산화탄소 1몰은 어떻게 22.4리터, 그 다음에 어떠한 분자량에다가 구람을 붙인 값이다. 이게 생각나야지. CO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걸 써야 되는 건 분자량 대신에 CO의 분자량 28g. 그쵸? 얘가 생각이 나야 돼.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다가 22.4, 그 다음에 어떤 거? 28g. 이렇게. 미리리터랑 미리그램이랑 세트라 그랬잖아요. 맞죠? 요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답을 내면 된다. 이런 말입니다. 되시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한 문제 정도는 더 해볼게요. 예전에 이것도 실제로 출제된 문제입니다. 제 CO였는데 지금 SO2로 바꿔볼게요. SO2 25ppm은 몇 마이크로그램 퍼 메타 삼승이냐, 이런 식의 유형의 문제가 나왔었어요. SO2 25ppm은 몇 마이크로그램 퍼 메타 삼승이냐. 네,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어떤 겁니까? 마이크로그램 퍼 메타의 3승 문제 단위 해 놓으시고 등호하고 25ppm을 25ml 퍼 큐빅미터 쓰라 그랬죠? 25ppm 가스상 기체는 가스상 물질이기 때문에 ppm을 밀리리터 퍼 메타로 쓴다. 그러면 여기에 밀리리터를 지워줘야 되는 거니까 여기에다가 22.4 밀리리터, 그 다음에 SO2는 분자량 64니까 64mg. 예, 요렇게 해 놓으시면 어떻게 돼요? 밀리리터 지워지면 단위가 뭐가 나오는 거예요? 미리그램 퍼 메타 3승이 나오니까 내가 원하는 단위는 마이크로그램이에요. 그쵸? 마이크로그램을 환산하기 위해서 1mg이 어떻게 10의 3승 마이크로그램이다. 예, 즉 뭐냐면 여기는 어떻게 뒤에는 단위 환산이기 때문에 다 같은 것들을 쓰는 거예요. 맞죠? 같은 거. 요랑 같은 건지 꼭 확인하셔야 된다. 따라서 요게 답이 된다 이런 말이죠. 그쵸? 미리그램 지우면 단위가 마이크로그램 퍼 메타 3승. 이해되시겠어요? 네. 이거 계산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기 누르시면 답이 나온다 이런 말이고요. 하나 형태를 한번 바꿔볼게요. 우리가 다시 한번 문제 보시면 요거 문제를 한번 바꿔볼게.
CO가 20mg per 메타의 3승이었을 때 요거는 몇 ppm이겠느냐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이렇게 됐죠? 네, 그러면 ppm이 물어보는 단위가 ppm이었으니까 x 해놓고 ppm 단위 어떤 거라 그랬죠? ml per cubic meter 이렇게 써놓고 등호하고 그 다음에 20mg per 메타의 3승 됐나요? 네. 그러면 마찬가지로 등호를 기준으로 해서 좌변하고 우변의 분모함 갖고 어떤 것만 틀립니까? 미리그램을 지워서 밀리리터로 고쳐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 거고, 여기 미리그램을 지워주려면 여기에다 미리그램을 써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떠한 밀리리터를 써야 됩니다. 즉 이제 여러분들 조금 이제 눈치가 조금 있으시면 감이 올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단위 환산하는 데 있어서 질량 단위, 이런 질량 단위 앞에는 분자량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밀리리터 앞에는 22.4가 들어가는 거고, 몰 단위로 나타나라 그러면 우리가 1몰이 들어가는 거죠. 1몰은 22.4리터 어떠한 분자량 구람부증 값이니까. 됐죠? 따라서 CO에 대한 분자량이 얼마죠? 이 질량 단위 앞에는 분자량 28mg, 그 다음에 여기 22.4ml가 된다 이런 말이죠. 얘랑 보시면은요, 이 단위가 바뀌었는데 이 풀이 가정이 바뀌었죠? 그쵸? 어떤 형태로 어떤 책에 보시면 이걸 갖다 공식화하는데, 공식화하면 여러분 한계가 있는 거고, 이렇게 단위 환산하는 식으로 여러분들이 풀이를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요 내용 자체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미리그램 퍼 메타 3승을 ppm을 한 사람 ppm을 갖다가 미리그램 퍼 메타 3승하고 요런 관계를 갖다가 여러분 충분히 이해를 하셔야 되세요. 왜냐면 자주 시험에 출제가 되는 겁니다. 예,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어떤 걸 한번 해봐야 되는 거냐면, 여기까지 했으면 우리가 온도 보정하고 그 다음에 압력 보정에 해당되는 내용을 한번 보셔야 되세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온도 보정과 그 다음에 압력 보정에 해당되는 내용을 한번 보셔야 되는데, 보세요. 우리가 농도를 나타낼 때는요, 농도를 나타낼 때 일반적으로 미리그램 퍼 메타 3승을 나타내잖아요. 그쵸? 근데 요거는 우리가 아무리 특별한 조건이 없으면 표준 상태로 간주하는 겁니다. 우리 대기할 때만 표준 상태가 0도씨 1기압이에요. 알겠죠? 우리가 다른 과목 같은 경우는 0도씨 1기압을 잡지 않고 보통 우리가 20도씨 1기압 잡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대기 공부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표준 상태다 그러면 0도씨 1기압이라고 이제 생각하셔야 돼요. 됐죠? 0도씨 1기압. 즉 미리그램 퍼 메타 3승을 ppm을 환산하는 데 있어서 온도가 변하고 압력이 변했으면은요, 농도가 변해버려요. 왜 그럴까? 이게 미리그램 퍼 메타 3승이지만 만약에 온도가 증가했으면 이 미리그램하고 큐빅메타 중에 어떤 게 변할까? 이게 변해버리잖아. 온도가 증가하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부피가, 온도가 증가하면 부피가 커져버리죠. 그쵸? 그 다음에 우리가 질량 단위는 온도나 압력에 관계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질량 보존의 법칙 또는 질량 불변의 법칙 들어보셨죠? 질량은 온도가 변하고 압력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게 질량입니다. 됐죠? 네. 그 다음에 부피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변하면 변하고 압력이 변하면 변해요. 부피 같은 경우 여러분들 이렇게 풍선 하나 예를 들어봐. 풍선이 있으면요, 주위에 온도가, 안에 있는 온도도 마찬가지지만 주위에 온도가 올라가면 상대적으로 안에 있는 온도도 올라가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게 팽창해버리죠. 맞나요? 예. 압력이 증가하면 어떻게 해요? 압력이 증가하면 제가 손으로 풍선을 꽉 눌렀다고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압력이 증가하면 부피는 감소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들어오는 거 보셨죠? 보일 또는 보일러 법칙, 샤레 법칙 또는 보일 샤레 법칙. 그쵸? 예, 그걸 말하는 겁니다. 즉, 온도 보정하고 압력 보정을 여러분들 한번 해 주셔야 되는데, 요게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질문을 가장 많이 받았던 내용이에요. 잘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 주위에 있으신 분들한테도 또 모르신 분들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네. 우리가 요걸 한번 계속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CO 20ppm인데 이거는 몇 미리그램 퍼 메타 3승이냐라고 했는데, 먼저 온도 보정, 압력 보정하는 방법을 한번 먼저 말씀드리는 게 좋겠네. 알겠죠? 네. 온도 보정하고 압력 보정하는 방법은 뭐냐면, 제일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상태 확인입니다. 상태 확인. 예. 이게 지금 무슨 상태인 건가라는 걸 갖다가 먼저 확인을 하셔야 돼요. 각 단위마다. 알겠죠? 그래서 상태 확인은, 상태는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어떤 게 있는 거냐면 표준 상태. 또 하나는 어떤 게 있습니까? 그 다음에 실측 상태. 요 두 가지예요.